네, 효성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네,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분들 어디 외출도 못하고 많이 답답할 텐데,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 곧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우리 열심히 또 공부하고 이 시간에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학교에서 보고 싶네요. 네. 우선 우리 오늘은 누가 먼저 뜨거워질까 단원을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 똑같이 뭔가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혼자 발끈해 가지고 "너 뭐라 그랬어?" 이러면서 금방 열받는 친구들이 또 있죠. 사람들마다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구는 막 쉽게 열받는가 하면 누구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물질들도요. 똑같은 열 에너지를 받아도 금방 온도가 변하는 아이들이 있고 온도가 천천히 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열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배운 목표는요. 우리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똑같은 열을 받아도 온도가 변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했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비열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비열이 다름을 실험으로 확인해 보고요. 또 그 실생활에서 비열이 큰 물질과 네, 작은 물질이 각각 활용되는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움 활동 1번은요. 우리 비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체에 공급된 열 에너지의 양, 다시 말해서 물체를 가열했을 때 물체로 이동한 열의 양을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얘를 우리는 열의 양이라고 해서 열량이라고 불러줍니다. 네. 열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의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 열량의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인 킬로칼로리 혹은 칼로리를 쓰고요. 때에 따라서 3학년 때 배우겠지만 그 에너지의 단위인 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열 에너지, 열량을 말할 때는 이 킬로칼로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이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는요. 물 기준이 1kg이 기준이에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물 5kg을 5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요. 이때 필요한 열량은 5 곱하기 5. 그래서 25kcal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열량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인 비열이라는 것은요. 자, 어떤 물질의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물질의 고유한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열량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열량은 우리 그 물질을 물이라고 고정을 시켜준 거고요. 이 비열은 그 어떤 물질, 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네, 물은 기준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의 비열은 1이 될 거고요. 물의 비열 1을 기준으로 다른 물질들은 비열이 각각 다를 건데요. 이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이라는 기준 단위가 있고 그거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총 열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 비열은요. 자,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냐면요. 우리 비열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의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열을 계산을 해줍니다. 네. 자, 여기 우리 비열의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비열의 단위는 우리 비열이 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자, 우리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량의 단위가 분자에 오고
질량과 온도의 단위를 곱한 값이 분모에 온다는 거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일반적으로 네, 열량을요, 우리가 기호로 뭐로 나타내냐면은 열량을 기호로 Q라고 나타내요. 그리고 비열을 C라고 나타내고요. 우리 질량을 기호로 M으로 나타내고 온도의 변화는 바뀌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델타를 쓰거든요. 델타 T라고 씁니다. 따라서 델타 T라는 것은 예를 들어 물이 1도씨에서 6도씨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온도 변화는 1도에서 6도, 5도만큼 변했기 때문에 델타 T는 5가 되겠습니다. 5도씨가.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기호로 표현해 보면요. 열량은 아까 Q라고 했고 비열은 C라고 했죠. 얘를 정리를 해주면 유명한 그 식이 나오는데요. 바로 얘를 Q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Q는 네, 좌변으로 넘겨보면은 C, M, 델타 T라는 식이 나옵니다.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네, 이 식을 이용해서 나중에 문제도 많이 풀게 될 건데요. 이거를 외우는 방법은 열량은 CMT, 보통은 얘를 시멘트 공식이다라고 많이 외우거든요. 시멘트, CM 델타 T, 시멘트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요. 우리 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선생님이 아까 똑같은 말을 해도 쉽게 열받는 애들이 있고 천천히 열받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비열이 큰 물질들이 있어요. 비열이 큰 물질은요. 같은 온도를 높이는데 어떻게 더 큰 열량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자, 비열이 크다라는 것은요. 이 식에서 한번 봐볼까요? 비열이 크려면요. 똑같은 질량에 똑같은 온도 변화가 있으려면은 비열 자체가 크려면은 열량이 지금 분자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열량, 분자값이 커져야 우리 비열값이 커지겠죠. 따라서 비열이 크다라는 것은요. 같은 물질, 같은 질량을 같은 온도 변화를 시키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열이 클수록요. 같은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 더 큰 열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열이 반대로 작아지게 되면 이 전체 값이 작아지려면 네, 우리 분모 값이 변화가 없다면 분자 값이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비열이 작아지면 열량이 작아지겠죠. 그 말을 풀어서 말하자면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똑같은 질량의 똑같은 온도 변화를 만드는데 같은 온도를 높이는데 네, 더 작은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자, 우리 비열이라는 것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열적인 특성이었는데 이 비열이 크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똑같이 열량을 공급을 해주면은 네, 똑같은 온도를 똑같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같은 열량을 공급을 했다고 하면은 자, 이번에는 분모를 고정해 볼게요. 자, 비열이 큰 물질은요. 만약에 열량을 동일하게 공급을 해줬다고 하면은 비열이 커지려면 우리 분모값은 커져야 될까요? 작아져야 될까요? 그렇죠. 작아져야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비열이 큰 물질은 똑같은 열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 온도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분모값이 작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을 아까 사람에 비유하면은 똑같이 놀렸을 때 별로 타격 입지 않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네, 비열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도 비열이 큰 물질은요. 온도 변화가 작고 비열이 반대로 작은 물질은요. 네, 분모값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같은 열량을 공급해줘도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중요한 내용은 이 비열이 활용되는 예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열량을 공급을 해줘도 똑같은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도 네, 쉽게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네, 그런 애들은 비열이 큰 물질이 네,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갔다 하고요. 똑같은 열 에너지를 공급해줘도 비열이 작은 애들은 굉장히 온도가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얘가 물이죠. 지금 이게 물의 비열이 아까 1이라고 했어요. 기준 비열. 자, 그런데 물은요, 다른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다른 물질에 비해서 굉장히 비열이 큰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물의 비열이 작았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조금만 열 에너지를 받아도 우리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나 빠르게 하락하거나 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은 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우리 지구의 표면은 굉장히 70% 이상이 물로 덮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물의 비열이 작았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사람 몸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의 비열이 작았다면은 우리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 체온이 급격하게 같이 올라가 버리고 조금만 추워져도 요즘 같은 영하의 날씨에는 같이 체온이 금방 확 떨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물의 비열이 큰 것은요,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도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아서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지구의 온도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물의 비열이 작았다면은 우리 굉장히 우리 해가 떴을 때 태양이 이렇게 떴을 때 지구의 온도가 가파르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비열이 큰 게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열이 크면은 네, 온도가 천천히 오른다고 했죠. 똑같은 열 에너지를 공급해도 온도가 천천히 올라요. 네. 그래서 얘는 똑같이 놀려도 천천히 열받는 친구라고 했어요. 자, 천천히 열받는 애들이 사용되는 것은요. 뚝배기, 뭐 냉각수, 보일러 이런 애들이 있고요. 우리 천천히 열받는 애들은 천천히 식기 때문에 네. 우리 보일러나 뭐 냉각수, 뚝배기 같은 애들은요. 이게 비열이 커야 되는 이유는 비열이 만약에 작다면 쉽게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쉽게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뚝배기, 냉각수, 보일러 같은 애들은 천천히 오랫동안 그 뜨거운 것들을 유지시켜주고 천천히 그 차가운 것들을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해서 온도 변화를 쉽게 일으키지 않도록 네,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한 예시가 되겠고요. 반대로 똑같은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도 쉽게 온도가 변하는 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주전자 같은 경우는요. 빠르게 얘는 열 공급이 되어서 똑같은 열 에너지를 공급시켜줘도 온도가 빠르게 상승돼가지고 금방 물을 끓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인리스 주전자는 빠르게 온도가 변화할 수 있는 네 빠르게 온도가 변화할 수 있도록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우리 열팽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어떤 물질이 열받고 열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요, 네,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데, 열 에너지를 공급받았을 때 팽창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팽창하는 정도는요, 당연히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 열팽창 현상이 활용되는 예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열팽창이란 무엇이냐? 온도가 높아졌을 때 물질의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열팽창이 그럼 왜 될까요, 여러분들? 온도가 높아지면요, 우리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했죠.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요, 물질을 구성하는 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요, 네, 입자들이 굉장히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겠죠. 운동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입자들 사이에 평균적인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길이 그리고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고체고요. 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도 지금 입자들을 이 가열을 시켜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평균적으로 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돼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 열팽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이 열팽창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예로 대표적으로 우리 금속 두 개를 겹쳐놨다라고 해서 얘를 두 개를 뜻하는 우리 접두어인 영어로 바이. 네, 금속은 메탈이죠. 그래서 얘를 바로 바이메탈이라고 불러줍니다. 바이는 숫자 2를 의미해요. 네, 근데 이 메탈, 이 금속을요, 열팽창 정도가 다른 애를 붙여 넣습니다.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크면은 쉽게 쫙 팽창이 될 거고, 열팽창 정도가 작은 애는 별로 팽창이 되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팽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A랑 B를 봤을 때 이 A는요, 열팽창 정도가 작은 물질이고 B는 열팽창 정도가 큰 물질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똑같이 멀쩡하게 붙어 있다가요, 얘를 가열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자, A는 아까 열팽창 정도가 작다고 했죠. 따라서 팽창을 하긴 하는데 B가 팽창하는 정도에 비해서 조금 팽창합니다. 자, 따라서 A는요, 조금 팽창하는데 B는 팽창을 많이 해요. 더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B가 더 이렇게 더 길게 팽창을 하게 되기 때문에 A는 조금 팽창했는데 B는 많이 팽창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B가 더 많이 팽창이 돼가지고 이렇게 더 길어지는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B가 더 긴 모양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게 열팽창인 정도가 크고 작은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만약에 문제로 선생님이 자, 이 그림을 보고서 판단해 보세요. A랑 B 중에 누가 열팽창 정도가 큰 A일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온도 변화가 있을 때 더 많이 팽창한 애가 열팽창 정도가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줄 수 있겠죠. 네, 오늘은 비열과 열팽창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학교에 나와서 같이 수업을 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오늘 이 비열, 물질마다 열적인 특성이 다른데, 같은 열량을 공급해도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가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들, 이 중요한 사실들 꼭 알아두시고요. 물질마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서 이를 활용한 예시인 바이메탈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